네, 최근 국방부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이념 논쟁이 거센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공개석상에서 이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한 부분 오늘 먼저 다뤄볼 내용인데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필요성 측면에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죠. 먼저 발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광주시에서 정유성 그분에 대한 공원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 예산, 국고 지원 등등을 포함해서 48억 이미 상당히 집행이 됐더라고요. 완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죠. 지난 7년간 110억이 투자됐다고 해요. 아니 중국 공산당 중공군의 남하를 할 때 적군의 군가를 작곡한 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가를 작곡한 분에 대한민국을 침입한 세력입니다. 그 사람의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안에서 홍범도, 흉상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좌우 날개가 균형을 갖고 같이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지키는 좌우 날개는 함께 갈 수 있지만 왼쪽 날개짓을 뒤로 하는 반국가 체제와는 같이 갈 수 없다. 저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철진한 색깔론으로 국정의 그 무능 그리고 실정을 덮으려는 덮으려고 이념 전쟁을 저는 선포했다고 봐요.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점을 둘 것은 이런 철진한 이념 논쟁이 아니라 정말 국민 안정과 민생 안정을 깨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명확하게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고 군의 뿌리는 광복군과 독립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을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설치하는 것이 뭐가 문제되는 것인지 그것을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정쟁화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오히려 독립운동을 지우고 북한과 싸우자는 과거에 그 이승만 정권 때 친일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적이 있거든요. 누라이트 사관과 맥이 닿아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단히 지금 좀 위험스러운 그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런 그 이념 전쟁보다는 좀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사실은 이런 공방이 정치권에서만 일고 있는 건 아니고요. 독립단체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 사이 이념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 봤더니 각각 이전을 철회해라, 아예 흉상을 제거해라 또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자, 아까 건국 얘기가 요즘 국민들한테 화제예요. 대한민국은 남북한이 갈려 있고 굉장히 참 침울한 현대사를 지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오신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세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죠. 그 갈라치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5년 내내 국민들을 갈라치게 했죠. 그러면서 그 중심에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편향적으로 조작한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서양 공무원이 북에 가서 총살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홍범도 흉상이 대한민국 공회로 들어왔을 적에 공군 7호기를 보내서 영접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실 때 자유시 참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왜 자유시 참사가 중요하냐? 사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에 보면 이분이 청산리 대첩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신 건 맞습니다. 청산리 대첩에 김좌진 장군 등과 함께 항일운동을 했죠. 그 후로 우리 독립군들이 그 연해주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소련이 그 고려인들 분리 정책을 피죠. 그 과정에서 동지들을 다 배신하고 자유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군들 1,400여 명이 사살되거나 행방불명되는 것에 그 전쟁에 있어서 배신하고 소련군에 가담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그 대한민국 독립군의 그 전범 재판이라고 할까요? 소련군 측에서 보자면 그 재판의 재판관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우리 독립군들에게 형벌을 내린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943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소련에서 레닌으로부터 군총도 받고 100루블이라는 어마어마한 러시아의 돈도 받고 또 군복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연금도 받으셨습니다. 레닌과 단독 면담도 했어요. 대한민국의 바로 동료 2명을 레닌이 받은 총으로 사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레닌 전 세계의 절반을 빨갛게 물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엥겔스, 우리가 마르크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닌과 트로츠키와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소련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분을 건국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좌우 이념 대결에 있어서 어땠냐? 다 항일 투쟁으로 싸웠지만 항일 투쟁 이후에 어땠냐? 어떤 분은 그 좌우 이데올로기가 심할 때 공산주의 세력을 위해서 투항한 세력이 있고 남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김자진 장군은 소련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해주로 가지 않았어요. 소련이 일본의 뒷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말살시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것으로 1922년 이분의 자유시 참사 주역 활동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사는 끊겨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을 대한민국의 6.25 전쟁으로부터 지켜오는 것으로 탄생된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민주당의 그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김행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에 그 누라이트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그리고 또 반일 종족주의 이제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 날을 그 건국일로 보는 그러면 그 이전에 일제 강점기의 기간들이 전부 다 합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그 주장이랑 좀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안중근을 갖고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안중근 의사를. 그런 거에 동의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구적으로 이렇게 그 이념 논쟁을 벌이는 그것도 대통령이 먼저 주도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국론 분열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인데 벌써 이렇게 각계에서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지점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린 거고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해방 전에는 일본이 주적이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 한국 다 같은 연합군으로 같은 편이었단 말이죠. 그때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항일 투사들이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주해서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분도 그렇게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분이 1943년도에 돌아가시잖아요. 해방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에요. 항일 독립투쟁을 위해서 소련 공산당에도 부득이하게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자유시 참변 말씀하시는데 학계의 주류적인 주장은요. 이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홍범도 장군이 연계된 것에 대한 물증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주류적 입장이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류적인 입장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게 현재 주류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196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건국훈장을 수여하시잖아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과거에 남로당 활동을 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잖아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또 하나는 지금 태영호 의원
북한에서 기순하셨잖아요. 이분 지금 저 국민의힘에서 공천 줘갖고 국회의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장의 논거대로 가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 현충원에서 파묘할 거냐? 이런 주장까지도 반대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념 전쟁이 지금 현재 불필요하고 30년 전에 이미 종식된 냉전을 다시 복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국민들께서 대단히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정부의 태도, 그리고 과거에 얼마 전에 3월달에 한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변제안으로 해서 일제 강점이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해서 불법성을 면해주는 그런 태도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이 계속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최근에 미국에서 동해를 일본 내로 표기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이런 좀 일본과 관련된 외교에서 굴종 외교를 하고 있다는 거, 친일 논란과 연계돼서 이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지금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오히려 오로지 그냥 북한만을 상대로 싸우자라는 이런 냉전적인 그 사고 방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거 아니냐는 비판 지점까지 가고 있다라는 그 우려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너무 가짜 뉴스를 많이 하셔서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태영 의원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신 분입니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그분의 그 대한민국을 찾은 그 귀순 경로를 갖다 그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또 하나, 그 홍범도 장군도 과거에 소련 공산당 1927년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을 가지고 지금 좀 전에 그걸 비판하시니까 이분은 거기서 태어나고 평생을 사셨잖아요. 네. 자, 평생 차시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홍범도 이분은 어떻게 했냐? 그때 당시에 소련에서 강제 이주당했죠.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카자흐스탄에서 쓸쓸하게 극장에 경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극장에서 경변하고 1943년도에. 돌아가신 거 맞습니다. 강제 이주당한 사람들이 다 소련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소련군에 합류하지 않고 대한민국 독립군으로서 돌아가시거나 행방불명됐거나 이런 분들이 1,400여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련군의 편입을 당시에 거부한 1,400명의 독립군을 이분이 학살하는데 앞장서신 거예요. 그래서 참변 이후에 대한민국의 독립군이 괴멸이 돼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는 여기서 1922년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소련군에 편입한 죄송합니다. 좀 전에 그 자유시 참변을 제가 순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인 자유시 그때 참변을 당시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학살에 앞장섰다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시면 되냐, 정말 큰일 날 발언이에요. 자, 보십시오. 당시 한인 포로 재판에 50여 명이 한인 포로로 재판을 받거든요. 그때 재판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레닌으로부터 권총과 금화 100루블을 하사받습니다. 그리고 소련군 대위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군 곤상당에 입당을 하고요. 평생 소련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밝혀졌냐?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밝혀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소련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국가 개방을 하면서 이분의 연금을 보고 이것이 다 역사학자들이 밝히는 것입니다. 아까 가짜뉴스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범도 장군한테 건국훈장 대통령상이 결정된 것은 1962년 2월 26일입니다. 그때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같은 해 3월 1일 서울 운동장에서 윤보선 전 대통령이 수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이후에 1962년 3월 24일부터 63년 12월 16일까지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하신 후에. 그래서 이건 윤보선 때 있었던 일이고요. 네.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군가를 또 대한민국을 살린 사람들, 안익태 이런 분들 제대로 지금 대접 못 받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백선엽 장군,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얼마나 폄하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요, 백선엽 장군 돌아가실 적에요,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 애도의 성명 한 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건국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17억을
지난 10년간 들여서 예. 전남 광주 알겠습니다. 화순에 예. 네. 그 아시다시피 정유성 씨 기념관도 짓고 공원도 짓고 길도 만들고 그 고향에 거기서 항미 원조 투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항미 원조 투쟁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생각이 써 있어요. 미국에 반대해서 항거하고 북한을 도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예. 그 공원을 짓는데 117억을 쓰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예. 정체성입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홍범도 장군 얘기하는 거니까 그 네. 저기 정율성 그분이랑 이분이 약간 사안이 틀려요. 사안이 틀리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 얘기에도 집중해서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정일성 지금 제가 한 가지 먼저 한 가지 취소합니까? 한 가지 일단은 먼저 아까 좀- 반박하신 네. 내용이 예, 있었던 한 것 가지 같아서 뭐- 그 내용 듣고 한 가지 네, 먼저 이어가도록 여쭤볼게요. 우리 하죠.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민국은 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군의 뿌리는 독립군과 강복군이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920년도에 그 저기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 거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군의 대장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군인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국방부 군의 뿌리는 독립군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임시정부의 법통도 계승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공산주의자의 전력 때문에 이분이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념 논쟁에서 중심에 서야 될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도래하잖아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진영으로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이제 6.25가 반발하면서 그 냉전 시대가 지속됐었잖아요. 그 냉전 시대도 91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93년도에 노태우 정부에서 한중 수교를 맺잖아요. 한중 수교를 맺으면서 북방 정책도 쓰고 있고, 그래서 냉전이 이미 종식된 것을 왜 이제 와서 굳이 그런 철진한 이념 논쟁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느냐는 기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이게 도움이 자, 됩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자 보십시오. 당시에 항일 봉오동 전투가 6월에 있었고 또 그 청산리 대첩 10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전쟁에서 말씀하셨듯이 홍범도 그 장군하고 김좌진 장군, 이범석 장군 등이 아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때 김좌진, 이범석 장군은 소련군에 편입되지 않고 소련에 가지 않았습니다. 연해주로 이주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항일하고 싸웠죠. 이분은 가셨어요. 그 후로 20년 동안 소련군에 편입해서 소련군에 가입해서 국가를 배신한 겁니다. 그거하고 당시에 그래서 지금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김좌진, 이범석 장군님의 흉상은 그대로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국가를 조국을 배신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 이념 논쟁 얘기하시는데요. 그 좌파 진영에서 100년 전쟁 다큐 만든 거 아시죠? 거기서 박정희 그 이승만 대통령을 어느 정도로 폄훼를 해놨는지 말로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불륜으로 경찰에 불려갔다라는 그런 거짓말까지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독립투쟁하려고 미국에 가셨다가 이민법에 걸려서 그걸로 조사받은 것을요. 미국은요. 불륜이라는 죄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불륜을 해서 미국 그 경찰에 불려갔다라고 100년 전쟁의 다큐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진보 진영은 계속해서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주저앉으셨죠. 그분이 그 다음 내일 대한 그 100년 전쟁을 하겠다고 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면 이념 전쟁을 누가 했습니까? 이래경 씨 같은 분이 앞장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9시간 만에 대통령하고 주저앉았잖아요. 틀리죠.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윤석열 자,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이념 논쟁을 불을 비치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드리는 자, 거고, 제가 좀 전에 청산리 자꾸 이렇게 혼합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있죠. 항일 무장투쟁, 그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유의 문제 그러니까 아닙니다. 항일 자, 보십시오. 무장투쟁은 당시에는 그 공산주의 세력하고 자유주의 세력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싸운 거예요. 그게 그런 아니고요. 과정에서 정확히, 있었던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항일 투쟁은 대한민국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 이후에 그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투사들이 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항일투쟁이 사실 만주로 가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이 싸웠는데 사실 지리멸렬했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그 연해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일본이 소련군을 배후로 해서 공작을 한 거예요. 그때 끝까지 남아서 대한민국 건국까지 지킨 분이 바로 그 김자진 또 이범석 장군이에요. 이분은 조국을 배신했다니까요. 그 이후로 좌우 이념 대결로 바뀐 거는요. 그 이후에 1922년도 이후예요. 그 이후에 좌우 대결로 바뀌었지. 1910년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대한민국을 그 한일합방한 그때 당시에는 다 같이 싸웠죠. 그 이후의 행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좌우가 합해서 싸운 게 아니고 그 이후의 행적이 자 보십시오. 그 6.25 전쟁 때도 얼마나 좌우 이념 대결이 심각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북에 또 중국에 협조한 사람이 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율상 이런 분 아닙니까? 정율성 이런 분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네. 자꾸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제가 좀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 국방부와 육군 사관학교에서 흉상 철거를 한다는 그런 이제 그 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어서 이런 관련된 발언을 하시면서 이념 발언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런 논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좀 이상한 것이 있잖아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에 대한 태도와 연관돼서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간도 특설대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이라고 본인도 인정했고 MB 정부 때 그 반민족 특위에서 그 친일 그 인사로 규정까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의 웹툰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육군 사관학교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랑 또 그리고 홍범도 장군은 지금 주장이시지만 그 자유시 참변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거는 주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우리 역사적인 그 연도별로 그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고 공산주의 전력 이것이 있는데 지금 이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들을 분명하게 때려잡았다고 확인도 됐고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남북 그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우죠. 그죠? 근데 그런 분을 왜 육군사관학교에다 넣는다는 것은 그럼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럼 친일로 가자는 거냐. 자꾸 친일로 이제 가자는 자, 거냐.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렇게 오해받을 수 예, 있다니까요. 이야기가 자꾸 계속 돌고 도는 친일- 것 같아서 네네. 잠시만요. 네, 이제 네. 말씀을 언급을 해주신 김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념 관련 발언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어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한 이틀 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이념 그리고 철학 여기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 이 강도에 대해서도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저는 처리수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알프스 처리기를 통해서 나오니까 후쿠시마 그 처리수가 지금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것이 이념 문제입니까? 과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까지 가서 삼인당의 의석수가요 761석 중에 비례 1명, 중요한 1명, 참여한 1명인 정당이에요. 이 정당은 어떤 정당이냐? 친중, 친북, 반미를 해서 이렇게 쪼그라진 정당이에요. 1955년 일본 체제 하에서 한때는 수상까지 내고 제1야당까지 했었던 정당이 세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정당, 친중, 또 친북 세력과 같이 이 삼인당은 어떤 정당이냐면요.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부르고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그 대한항공 그 카이기 폭파 사건이 대한민국이 조작했다라고 했고 그 일본인의 납치된 사람들을 다 대한민국 안기부가 조작했다 이렇게 해갖고 망한 정당이에요. 왜 이 정당 갖고 가서 후쿠시마 처리수 갖고 싸웁니까? 아니 과학자들 갖고 싸우면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싸우지 않고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니까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1+1은 2 아닙니까? 근데 1+1을 2라고 해요. 왜? 중국의 삼중수소 서해바다에 지금 배출하는 것이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것보다 50배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 한 말씀 못 하세요? 왜
그 중국에 가서 8끼 중에 7끼를 혼밥을 하고 그 홀대를 받으면서 오시면서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 하신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왜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굴욕적이면서 과학을 얘기하셨는데 왜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갑니까? 며칠 전이죠. 전라남도 광양에서 전어 축제가 했습니다. 전어 축제에 5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광양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전어를 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지금 부산 등등 진주 전어 축제가 예상보다 훨씬 더 지금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도 믿지 않는데 도대체 왜 과학을 이념으로 끌고 가면서 수산물 그를 다 망치고 대한민국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갑니까? 자,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관련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게 사실인 부분이고 그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여당 연천회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회의장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일련의 발언들 어떻게 보셨는지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은 경제와 민생인데 이렇게 이념 논쟁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처음에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그 반국가 세력 하고 얘기를 하고 강복절 경축사에서 이제 그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런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나마 대통령실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국민 통합이 발족식에서도 얘기했고 어제 또 민주평통회에서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명백하게 대통령께서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평생 검사만 하시다 대통령 되셨는데 검사 시절에는 이렇게 역사와 관련된 이런 철학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이렇게 구구적인 표현들, 이념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 주변에 이런 것들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 그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 구국 카르텔이 혹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시각이 그냥 그 기시감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자꾸 이제 일본 후쿠시마 그 핵폐수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1+1은 100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야당에서 이렇게 후쿠시마 오면서 방류와 관련해서 그 반대하는 것이 왜 이념 논쟁이라고 저 단정을 지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왜 국민의 85%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의견들의 아니 그 저 5월달에 했었던 여론조사에 85.4%가 반대라고 나와 있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1+1이 100이라는 것은 그럼 국민들을 상대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왜 국민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이 후쿠시마 핵폐수 오염과 관련해서 자꾸 과학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좀 드리면 IAEA에서는요.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핵폐수가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하는 그 프로세스 있죠. 그 절차가 국제 기준에 맞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핵폐수 방류와 관련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핵폐수의 해양 투기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정치, 환경,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IAEA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30년 지금 원전을 설계한 설계자는 100년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일본 정부 관계자도 30년보다 훨씬 더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전력의 전 직원 같은 경우에는 도쿄전력은 이거를 방류를 관리할 능력 자체가 안 된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엔의 독성 물질 인권 특별 보고관은 삼중수소는 제거를 할 수 없다라고 제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단체의 대표는 오염수는 해양 투기가 아니라 자체 보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명 이영께서 주장을 하시잖아요. 과학적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상황이면 정부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국민적인 우려가 있다면 이를 불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왜 국민들을 상대로 자꾸 싸우려고 하고 국민들하고 싸우고 있지 왜 자꾸 괴담이나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가짜뉴스가 이런 맞으니까 그래요. 선동을 하십니까? 자, 지금 하신 말씀은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모 방송에서 다큐로 갑자기 뭐 공정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예. 방통위원장이 지명되자마자 만든 다큐에서 된 전형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방류 결정은요 2021년 4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 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자 보세요. 지금 서울대학교의 강진욱 교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1,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2차 세계대전 중전 때까지 미국과 소련이 엄청나게 바다에서 핵시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중수소 문제 등등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1년 3월에 그 원전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파괴됐을 적에 2, 3년에 걸쳐서 알프스도 통과하지 않고 300만 톤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무 저기 조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루토늄이라든가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피폭량은 티끌로 모아도 티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좀 데리고 와라.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과학자도 데리고 오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핵을 공부한 600여 명의 핵 관련 과학자들이 민주당 보고 공개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단 한 명도 안 나오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전 세계 최고의 핵 권위자인 옥스포드 교수한테요. 뭐라고 해서 돌팔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과학적인 언사세요. 전 세계가 인정한 옥스퍼드 교수한테 돌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태도입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네. 우리 김행현님하고 제가 방송에서 한 3차례 정도 이 관련된 토론을 했거든요. 똑같은 말씀 다 들어서 제가 외울 것 같아요, 이제. 네. 저도 그러면은 똑같이 반론 한번 할게요. 21년 4월 13일 날 방류를 결정하죠, 일본이. 네. 그 같은 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조정실의 그 보도자료로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절대로 반대한다. 그건 대한민국 공식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때 현재 김기현 대표 있죠. 국회에서 이게 방류 반대 저기 발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원희룡 제주지사 절대 반대한다. 또 발언했고 그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현재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잖아요. 그죠? 네. 이분들부터 해임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해임하시고 자, 잠깐만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제가 분명하다고 반대 입장이라고는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의 국민의힘 분들 그리고 지금 정부의 태도가 바뀐 거에 대한 것도 먼저 그부터 징계하시거나 조치를 먼저 좀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4월 13일 날 그 방류하는 날 있잖아요. 또 저기 그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분명한 반대 입장도 표명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아시잖아요, 이제. 런던 협정과 런던 의전서 총회 열리는 거. 거기에서 이 핵폐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안건으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 안건을 다루게 된 이유도 문재인 정부에서 안건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월 달 총회에서 이것이 핵폐수가 문제가 있다. 해양 투기에 해당된다라고 해석이 되면 방류를 중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런 상황 가능성들이 열려 있는 상황이면 지금 현재 국민들이 85% 이상이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민들이 생존권을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국민들의 먹거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국민들과 함께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저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저희가 진정서도 지금 우리 저 야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좀 해주시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다가 제소도 좀 해주시고 런던 총회의 준비도 좀 철저히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진다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이제 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세요. 뭐냐면 왜 자꾸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냐. 과학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여당에서 취할 태도는요. 첫 번째로는 그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수산업자들 있잖아요. 우리 어민들의 피해들.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지금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횟집 먹방이나 하고 있고 수돗물 마시고 있고 저기 그러면 수협 제가 하나 요거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이런 거 갖고 아니, 됩니까? 자, 이거 우리 거짓 뉴스라고 제가 민주당에서 네 가지의 순차적으로 가시죠. 특별법을 예. 제시했는데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또 자, 지금 협의도 이게 안 거짓 하세요. 뉴스인 게요. 자, 21년 4월 13일 날 방류를 결정합니다. 즉각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검토합니다. 검토했더니 런던 협약서, 국제해양재판소, 국제세법재판소 다 해도 진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소를 못합니다. 제소를 못하고 이것이 제소까지 가면 오히려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준다고 해서 포기한 거예요. 단 하루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법 질서도 모르고 그냥 얘기했다가 그냥 요무조사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강경화, 정의용 장관 등이 주권 국가에서 그거 전에 한 얘기예요. 20년도에. 그 이후에 예. 그때 당시에 예. 그 정의용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외교부 장관도 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권 내에 정의용 강경화 외부 장관의 네. 발언은 자, 그 4월 그래서 13일 날 방류 자, 결정하기 보세요. 전에 한 그리고 또 하나 거고요. 가짜 뉴스가 4월 뭐예요? 13일 날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은 반대한다라고 그래서- 했다고 보도자료에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4월 13일 날 반대하고요. 14일 날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제소하라고 김 한다니까요. 의원님, 그러고 나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제소는요.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방류를 예. 결정을 한다고 아니, 통보한 방류를 날. 해야지 제소를 하는 자,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아니 범행을 저질러야지 제소를 하는 얼마 거지. 전에요. 일본에 가능성 갖고 하지 일본의 못하잖아요. 사요나라 원전에 그러니까 지금 하시면 박범계 의원이 갑니다. 박범계 의원이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런던 협약에 제소하겠다. 뭐 부산시에서 이걸 하겠다고 했다. 이거 다 거짓말 뉴스라고 보도까지 다 나왔어요. 우리가 어떨 때 제소할 수 있냐. 런던 그 협약에 부속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AEA 같은 국제 기준에 맞춰서 방류했을 적에는 주권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다라고 부속서에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고요. 일단은 그래서 예. 한 총리께서 만약에 기준에 어긋나는 방류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중단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본이 기준에 어긋나는 방류를 하게 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또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지금 한 총리께서 말씀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의도치 방류 않게 자체를 예. 막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방법이 예. 없다는 저희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 발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오염수로 넘어와서 지금 꽤 긴 시간을 처리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리수.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거 마무리로. 한 30초 정도 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 예산안 지금 그 국회에 제출은 안 했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은 그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와 관련된 예산을 7,300억을 책정했다래요, 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는데 왜 예산을 책정합니까? 그 그러면 질문에서 이거 너무나 잠깐만요. 핵폐수와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그럼 이거 그 해양 방류 안 했으면 안 써도 될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본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예, 저희가 또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따가 요거는 이제 그래도 이야기 얘기하죠. 나누는 과정에서 무가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침 또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으로 가져왔던 게 오염수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수협과 급식업체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 발언, 민주당이 사실상 수산물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 들으면서 함께 말씀 못하신 네. 내용 일단은 녹여나가도록 그러니까 이것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부 여당의 역할은 방류 중단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관련된 국제적인 조치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과 함께 일본한테 방류 중단을 요청하는 게 첫 번째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방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수산업계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든 좀 없애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특별 사법을 지금 그 국회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 특별법을 통해서 근본적인 그 문제 해결을 해줘야지 저렇게 그 수협이라든지 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의 급식이라든지 기업 급식, 학교 급식, 뭐 군급식 등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좀 불안해 갖고 하고 있는 그 국민들한테 강제로 수산물을 먹여서 해결하는 이런 단편적인 좀 말미잘 같은 그런 정책 같은 거는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저는 저는요. 생각하고요. 정말 근본적인 그런 대책
마련하는데 지금 그 여당도 그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이 자,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은 집권을 불과 2년 전까지 집권을 한 정당입니다. 방류 중단이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전부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국제법상 방류 중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IAEA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방류를 했을 경우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주권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방류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법리 검토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됐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후쿠시마 그 오염수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국가는요,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민주당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미국은 찬성을 합니까? 왜 EU는 IAEA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합니까? 왜 합니까? 정부의 태도는 지금 찬성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는 아니, 제가 찬성이라고 얘기 안 여쭤보잖아요. 했어요. 미국은 어떻게 했냐? 이게 뭐예요, 그 리투아니아 태도가? 아니,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입장이 뭐냐고요? 리투아니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 자꾸 하지 보세요. 마시고 그러면 입장이 바이든은 뭐냐고요?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시다는 그것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간의 역사가 너무나 예민해서 찬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IAEA의 과학적 검증을 존중한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검증 기준을 어글할 경우에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7천억이 늘었냐? 민주당의 괴담 때문에 수산물 업자들이 망할 상황이 됐으니까 2천억을 수산업자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 소련 또 대한민국 자체도 또 알겠습니다. 중국도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오염수를- 해양 투기가 없었으면 그 예산 안 써도 되잖아요. 아니죠. 그 얘기를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민주당이 자꾸 괴담을 안- 잠깐만요, 김행현님. 저기 그 IAEA 기준치에 맞기 때문에 해양 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제법적으로 말씀하셨죠.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밝혔었습니다. 1993년도에 러시아에서 핵폐수를 해양 투기하죠. 그때 IAEA 기준치 미치라고 해서 해양 투기를 했었는데 가장 알겠습니다. 앞장서서 반대한 게 일본이고 그래서 런던 의전서가 만들어졌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저희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결국 졌죠. 졌지 않습니까? 뭘 저희가 줘요? 보세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예. 또 듣기가 제발 어려울 것 괴담 좀 같은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분 매주 함께 네. 나와 주시니까요. 또 기회가 있으면 해당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